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6개월 전 수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이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 핀란드 대사관 근처를 지나간 것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현장도 핀란드 대사관 근처입니다. 왜 하필 그곳에 갔던 것일까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핀란드 대사관은 92년에 철수를 하고 폐쇄되었습니다. 대신 서울의 핀란드 대사관이 북한에 관한 업무를 함께 맡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박원순은 가장 마지막에 북한 업무를 맡는 핀란드 대사관 근처를 들렀다는 말입니다. 핀란드와 북한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전에 소련을 사회주의 롤모델로 삼으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인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북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었던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니 그 이후부터 북한은 우리가 유일한 정통 사회주의라는 전략을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교역을 소수의 국가들과만 해왔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북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직접적인 역사적 충돌도 없으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한은 스웨덴과 핀란드에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스웨덴에게는 3억 3천만 달러, 핀란드에게는 3,500만 달러를 빌리며 지금까지 몇십 년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북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며 확실한 의뢰 입장이 되었습니다. 2019년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은 북유럽 국가 중 첫 번째로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뜬금없이 핀란드에다 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원을 지속해달라 말합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핀란드가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북유럽 순방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106번 이상 말합니다. 그러며 문은 북유럽에 가서도 북한 발악이냐, 북한 수호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핀란드 대통령도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핀란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다. 제가 북한과 핀란드 그리고 문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건들을 무작정 합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삭제된 파일들이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폴더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핀란드였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밤중에 삭제한 PC 파일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필 핀란드였으며 박원순은 핀란드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신호가 갔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다. 최소한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형법 제95조에 따르면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라는 적국에 원전 설비를 제공한 문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렇게 문서를 조작시켜서 국내는 원전을 폐쇄한다더니 적국에는 짓는다. 조국은 미국이 그렇게 싫다면서 본인과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박영선은 친일파를 척결해야 한다며 일본의 호화주택을 보유합니다. 추미애는 정유라의 특혜를 그렇게 외쳐대면서 자기 아들은 황제 휴가를 누렸습니다. 이래도 지지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무려 7천억을 들여서 박근혜 정부 때 원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 말 한마디로 서류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잡아낸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소수의 영웅이 나라를 구합니다. 선조는 도망가도 이순신과 백성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잡힌 고위 공무원들은 신내림을 받았느니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백운규 장관이 최일선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잠깐 백운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추미애와 더불어 한양대 출신입니다. 임종석과는 과마저도 똑같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 등을 받으면서 정부의 위원 이사직을 받더니 장관에 내정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탈원전입니다. 백운규는 절대로 장관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원전 수출이 말이 되나요? 2년 전 기사입니다. 영국에다가 원전을 팔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한국이 탈원전을 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 기술을 팔겠다니 영국이 사겠습니까? 원래 한국은 영국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원전을 살 때 다른 국가와 차별하여 우선적인 협상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탈원전 때문에
우선 협상 지위를 상실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에 대해 백운규가 속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관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지위는 사라졌지만 협상의 본질은 그대로다. 영국은 한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떨어졌죠. 그런데 3일 전에 또다시 정부가 나섰습니다. 영국과의 원전 수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얘네들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원전 기술이 위험해서 한국에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북한은 되고 영국은 되나요? 그리고 이 내용도 웃깁니다. 영국에 가서는 우리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수출용 원전이랑 국내용이랑 다른 건가요? 영국에 수출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우리도 써야죠. 아니면 영국의 원전으로 공격을 할 셈인지요. 아마 영국 관계자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한국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한국은 안 쓰나요? 그러면 제가 대신 답해드리죠. 한국의 원전 시설에는 삼중 수소가 기준치의 60배가 넘게 배출되기에 위험하다고요. 사실은 희석하기 전 수치입니다만 한겨레와 경향이 계속해서 저렇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대본을 쓰던 참에 한겨레와 경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찾아봤습니다. 단 하나의 기사도 없습니다. 원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만 일면에 있습니다. 참으로 수준이 알만합니다. 끼어있는 좌파 언론사의 기자분들은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훈련이 2년 넘게 멈췄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이뤄졌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으로 한미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에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 맞는 말이죠. 군인이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프로게이머죠.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은 골치가 아픕니다. 훈련을 하면 북한이 뭐라 하고 김여정이 혼냅니다. 안 하면 전자권 전환을 미국이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일단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먼저인가 봅니다. 이에 이인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줄줄이 한미연합 훈련은 폐지되고 축소되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6개의 주요 훈련이 폐지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은 북한에 바치고 우리의 무기는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